제1장 코끼리를 집어삼킨 보아구렁이. 내가 6살이었을 때 나는 체험담이라는 원시림에 대한 책에서 굉장한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맹수를 집어삼키고 있는 보아구렁이의 그림이었다. 책에는 이렇게 씌어져 있었다. 보아구렁이는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집어삼킨다. 그리고 꼼짝도 하지 못하고 6달 동안 잠을 자면서 그것을 소화시킨다. 나는 그것을 읽고 밀림 속에서의 모험에 대해 생각해 본 후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보았다. 그게 내 생애의 첫 번째 그림이었다. 나는 그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그린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었다. 그러자 어른들은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니? 라며 의아해하는 것이었다. 내 그림은 모자가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구렁이였는데 말이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구렁이의 속이 보이도록 다시 그림을 그렸다. 그것이 내 2번째 그림이었다. 어른들은 보아구렁이의 그림 말고 차라리 지리, 역사, 수학, 언어 등을 공부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충고해줬다. 그래서 나는 6살에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해버렸다. 내 그림 1호와 2호의 실패에 낙심해버린 것이다. 어른들은 언제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모든 걸 설명해줘야 하니 힘 빠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세계의 여기저기를 날아다녔다. 지리 공부는 나의 비행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번 슬쩍 보고도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분해낼 수 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특히 밤에 길을 잃었을 때 내 지리적 지식은 매우 유용했다. 덕분에 나는 일생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었다. 특히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면 나는 내 그림 1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시험하고는 했다. 그 사람이라면 뭔가 알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의뢰 그 사람도 모자군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런 대답을 듣고 나면 나는 보아구렁이나 원시림이나 별에 대해서 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만 했다. 골프나 정치, 넥타이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러면 그들은 착실한 청년을 알게 된 것에 대해 몹시 기뻐했다. 제2장 어린 왕자와의 만남. 그래서 나는 마음을 털어놓고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를 사귀지 못한 채 홀로 살아왔다. 그러다 6년 전 내 비행기의 모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게 되었다. 기사도 승객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어려운 비행기 수리를 혼자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나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 내게는 7일 동안 마실 물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서 잠이 들었다. 대양 한가운데 떠있는 뗏목 위의 표류자보다 나는 더 고립되어 있었다. 그런데 해가 뜰 무렵 이상한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나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어디선가 그 목소리가 말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 나는 기겁을 하며 일어나 눈을 비비고 사방을 살폈다. 그랬더니 정말 독특하게 생긴 조그만 남자아이가 나를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 아이의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 모델보다는 훨씬 덜 매력적이다. 그런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6살 때 화가로 출세할 수 없다고 낙심시킨 어른들 덕에 나는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구렁이 그림 외에는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어쨌든 나는 소년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너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분명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런데 그 소년은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아 보였고 지치거나 허기지거나 두려움에 떠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런 곳에서 길을 잃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내가 말을 걸었다. 그런데 그림은 왜? 그러자 소년은 심각한 표정으로 다시 소곤소곤 말했다. 부탁이야.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너무나 인상 깊고 신비로운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거기에 순응하기 마련이다. 사람 사는 마을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중에 참 엉뚱한 짓이라 느껴졌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런데 내가 공부한 것은 지리, 역사, 계산, 문법이란 생각이 나서 소년에게 나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대답했다. 그래도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주면 돼. 나는 양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 소년을 위해 그릴 수 있는 단 2가지 그림 중 하나를 그려주었다.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구렁이의 그림이었다. 그러자 어린 소년은 아니야. 보아구렁이 속에 코끼리는 싫어. 보아구렁이는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럽고.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아. 내게는 양이 필요해. 양을 그려줘.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양을 그렸다. 소년은 주의 깊게 바라보더니 그 양은 벌써 병들어 버린걸 하고 말했다. 다시 그려줘. 나는 다시 그렸다. 이번에 소년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이 참, 이건 순양이잖아. 뿔도 나 있고. 그래서 나는 또다시 그렸다. 그러나 그것도 앞의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거절을 당했다. 이 염소는 너무 늙었어. 나는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원한다고. 나는 모터 수리를 서둘러야 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상자 그림을 대충 그려놓고는 한마디 툭 던졌다. 이건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있어. 그러자 엄숙했던 소년의 얼굴이 환히 밝아지는 걸 보고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이 양은 풀을 많이 먹어? 그건 왜 묻는 거야?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거기 있는 걸로 충분할 거야. 내게 준 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그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봤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걸? 아, 잠들었네. 이렇게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됐다.